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조간신문들이 준비한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굵은 글씨로 된 기사가 눈길을 잡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할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독기구 신설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 문제가 최고의 민생 과제다, 이런 얘기도 곁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감독기구의 이름을 정할 텐데, 그러면은 부동산 감독청 뭐 이런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청와대 절반의 쇄신이다. 어제 청와대 일부 수석 비서관 교체 인사가 있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는 일단 미뤘다. 어제는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그 의미를 미룬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모 6명 사표 낸 지 사흘 만에 3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정무수석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란 별명을 갖고 있는 최재성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다음에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재남 내정됐다. 이렇게 어제 인선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럼요. 어제 그 인선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해석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청와대 기강을 다잡고 친정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남은 노영민 실장과 수석 2명의 거취도 문재인 대통령 순차 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미룬 거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룬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가운데 있습니다. 폭우가 휩쓴 자리엔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4대강 그리고 태양광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 속에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죠. 홍수도 났고요. 산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야에서 그 이유를 놓고 4대강 탓이다. 무슨 소리야? 4대강 때문에 그나마 막은 거다. 태양광 탓이다. 왜 태양광을 탓하나? 이렇게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제목이 눈길을 확 잡습니다. 억수로 징하게 오늘도 내린다. 비가 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폭우가 내리다 소강 상태이다. 또 내리다 소강 상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 장미 통과해서 3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비구름대가 발달됐습니다. 장마는 계속이고요. 일부 지역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 늘어 이재민도 7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비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장윤미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호위무사의 등판입니다. 최재성 전 의원 정무수석으로 갔습니다. 호위무사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소환된 4대강. 4대강 참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했죠. 근데 이번에 폭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시 4대강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 인사와 관련해서 2주택 이상인 분이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홍콩 상황입니다. 보안법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실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체포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침에 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이 폭우 장마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태풍 장미 소멸에도 16일까지 폭우 지속될 듯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5호 태풍 장미 추가 피해는 덜 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폭우 또 격침 경남 하동 합천 물도 안 빠졌는데 비를 뿌리고 간 겁니다. 그래도요. 복구의 안간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 기록 경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9월 늦더위가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이 화면 보시면 어제 태풍이 지나갈 때 이렇게 높은 파도가 치는 모습도 있었고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빨리 사그라들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중부지방에는요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잠수교의 통행은 열흘째 통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민수 기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지금 잠수교 상황이 어떤가요?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잠수교가 내려다보이는 반포대교 남단에 와 있습니다. 이 밤새 내린 비로 현재 잠수교 수위가 7.6m로 어젯밤보다 좀 오른 상태입니다. 차량 통제 기준 수위인 6.2m를 1m 이상 웃돌면서 잠수교 통행은 열흘째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도 초당 7,600톤이 넘는 물을 쏟아내고 있어 당분간 수위가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 잠수교와 강화대교 남단 개화 육관문 등 두 곳의 통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한강대교 수위도 통제 기준을 넘어서면서 오늘 오전 5시부터 동부 간선도로가 1시간쯤 뒤부터는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나들목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도로 통제 구간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도로 통제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피해도 걱정이고 추가 피해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복구 작업도 걱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 일대에 시간당 9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지하철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1일부터 계속된 비로 3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으며 공식 집계된 이재민만 7,000명입니다. 피해 지역마다 복구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지만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완전한 복구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중부지방만 한정해서 봐도요. 장마가 오늘로 49일째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김 기자, 전문가들은 비가 도대체 언제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장마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면서 올해는 2013년에 기록했던 49일과 함께 역대 가장 장마가 길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내일도 비가 예보됐는데 그렇게 되면 50일째 장마가 이어지며 최장기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엔 오는 16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제6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는데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공급되는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면서 서해상의 비구름대가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반포대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민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태풍이 또 오고 있다 그러네요. 아, 수증기 정말 반갑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태풍 또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다시 한번 또 예의주시해야 될 존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아침에 매일경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지붕 위에 올라간 소들, 그 소들 어제 내렸습니다. 어렵게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붕 위에 소를 구하라. 마취총 쏘고 크레인으로 끌어내렸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일단 마취총을 쏴서 좀 진정을 시키고 이렇게 줄로 묶은 뒤 크레인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이 사진만 봐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호남 지역 수해 복구 현장 중에서 특히 이 소를 내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눈길을 잡았는데요. 소 한 마리 땅으로 옮기는데 1시간 걸린다. 공무원과 119 구조대원 등 200명이 출동을 해서 소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폐사, 오리, 쓰레기 등 처리에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 하루 종일 포착이 됐고요. 이재민들 하루빨리 웃음을 되찾길 민간단체 자원봉사도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소를 땅으로 내려라. 그 구조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 소들이 사흘 동안 지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례 지역인데 소들이 지붕에 올라간 곳이 한 4곳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입으로 마취총을 쏴서 좀 진정을 시키고 저렇게 크레인으로 내리는 모습. 아슬아슬하게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몸하고 목 부위를 끈으로 묶었는데 뒷부분에 끈이 풀려지면서 막 목만 매달려서 가는 그런 아찔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소들은 다행히 그나마 생존을 살아있기 때문에 내렸는데요. 더 많은 숫자의 소들은 사체 상태로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체, 소의 사체를 또 치우는 일도 굉장히 큰 일이 되고 있다고 좀 합니다, 지금. 자, 폭우 상황, 수해 상황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